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더 이제 좋아질 것이다. 막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는 더 강력하게 조일 것 같고요. 요거 꼭 대비하십시오. 냉철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이후에 이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이 두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교롭게 역사적인 데이터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제가 그때 부동산 분양권 투자와 재개발 투자를 시작했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폭등기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기 신도시가 대대적으로 수도권 20km 상간으로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인 곳도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정책, 세제 정책, 그다음에 금융 정책,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신도시, 위례 신도시가 이제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때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의 안정 공급을 위해서 값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07년에 리먼이 터지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유명한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데 최경환 노믹스라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의 행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게 사회 문제화되고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야 되는 게 그 소위 박근혜 정부의 당면 과제였고, 그래서 부양책이란 부양책은 다 쓰고 별의별 것들을 다 사용해봐도 안 뜨니까 제발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라고 호소와 하소연식의 이야기들을 주장하게 되죠. 한나라의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이게 보수 정부에서는 공교롭게 집값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렇게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그 유동성, 양적 완화, 미국에서 했던 양적 완화의 유동성이 너무 넘치니까 그 부작용으로 이제 자산의 가치의 투자에 몰리고 그 유동성은 소위 부동산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당시 공급이 역대 가장 많다라고 하실 정도로 뭐 15, 16, 17, 18, 19 굉장히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죠. 민주정부에서. 그리고 똑같이 다양한 규제, 대출 규제, 정책 규제, 세금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안 잡히고 안 잡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좀 잡힐만 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뭐 싱가포르 가서 통계발하겠다. 여의도나 용산을 통계발하겠다. 이걸 발표를 하면서 조금 진정되는가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갑자기 이제 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약발이 안 먹히게 되죠. 제가 당시 이제 대학원 수업을 다니면서 변창흠 교수님이 이제 정책 브레인이었는데 아주 난감해하는 상황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민주정부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이러면서 또 어떻게 돼? 전 세계가 또 셧다운되고 월스톱 되잖아요. 여러 가지 아무런 이야기들이 도처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상권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집값은 그래도 크게 선방하고 있었죠. 21년까지 잘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양적 완화가 더 벌어지면서 막 금융위기 때보다 2배 더 풀면서 더 이제 좋아질 것이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돈이 풀리니까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미국에서 불가피하게 FRB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5%까지 막 그죠? 단시간 내에 그냥 쫙 올리잖아요. 진짜 마이너스 금리 1, 2%의 저금리에서
이자 부담 없이 마음껏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시장은 다시 급락을 하죠. 21년 하반기, 22년에는 곤두박질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이제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한 분들이. 그래서 둔촌 포레온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둔촌 포레온을 목표로 해서 막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던 것 이상을 다 풀어가지고 소위 최경환 노믹스 최씨네요, 또. 최경환 노믹스처럼 최상목 로믹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양최가 부동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 정권 교체가 갑자기 돼서 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핵심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서울 아파트 값이 거의 2배 상승했고 그 정권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대패를 하죠.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짜 한 7, 80%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포인트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한 걸 잘못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얘기가 존재하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는 동상이몽이 존재한다는 거죠.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규제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을 것이고, 집이 없거나 부동산에 부정적인 분들은 너무 폭등한 걸 제대로 잡지 못했고, 잡는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규제에서 실패했다. 한쪽에는 잡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걸 합히니까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실패했고 정권에 대한 비판적, 그래서 정권 교체, 그다음에 당시에 있었던 지방자치 선거에서 대패를 하죠. 이런 식의 악순환으로 민주정부에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어떤 정권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현재 시점으로 와서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섰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부동산 폭등과 민심 이탈, 거기서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지금은 이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문재인 정부 때 봐라. 폭등을 했고, 정권 교체되고, 지방자치 선거 졌고, 대선도 졌고, 진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적절하게 시장을 봐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 공급도 하고, 현재의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과거에 보신 문재인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 규제 일변도가 실패를 했고 정권까지 내줬지 않았느냐. 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시장의 다수의 여론이고 이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7, 80%의 세력은 부동산 상승과 부동산 투자의 20, 30%와 4, 50%대 부동산 규제 찬성, 부동산 가격 폭등 반대, 이 여론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상승이나 투자 쪽의 여론보다 소위 반대하는 여론 쪽이 좀 더 전 강하다고 봅니다. 6대 4 정도로. 이쪽이 6, 이쪽이 4.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뭐냐면 규제하면 정권 내주고 지방자치선거 대패하고 결론은 그러니까 민심 이탈이 레임덕 이후에 차기 대선 대패 이렇게 가기 때문에 폭등을 막는 것, 규제를 일변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향후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당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하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금융적, 세제적 이런 것들의 규제책을 곧 발표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지지율이 오르단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 얘기의 6대4 해석. 소위 부동산이 너무 오르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그것을 정권의 반대에 채찍과 매를 든 사람들의 여론들이 지금은 선거나 여론의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내게 유리하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더 강력하게 조일 것 같고요. 다주택자 규제,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여기서는 대출 규제, 장특공 같은 세제 규제, 보유세도 약간 거기 가미된 것들, 이런 다각도의 규제로 소위 다주택, 그다음에 부동산의 투자적인 여러 분위기들을 좀 꺾을 가능성이 높아서 뭐 다 좋아요. 전 당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하나라고 봅니다. 대출 규제로 대출 회수. 이게 현실적으로 곧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소위 향후에 큰 위기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요거 꼭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을 좀 유지하면서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과거에 무조건 규제가 시장에 안 좋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소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여론의 지지율에 더 크게 상승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식의 행동과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드리는 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알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